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는 법률 인싸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우리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재미있는 법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현재 이제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국민들의 노여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회와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 여러 집단에서 이런 음주운전을 이제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해볼 법안은 바로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 정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죠. 이제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이렇게 이름만 들어 생각나는 건 뭔가 음주를 감지해서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장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그 음주운전 재범자나 그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이제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 측정 전자장치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이제 연동한 건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차키를 꽂아 시동 잠금 장치 전원을 켠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부는데요. 측정 결과가 이제 우리 법상에 측정 결과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1986년에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시동 잠금 장치 법안을 채택했고요. 현재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의 모든 운전자에 대한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1990년 엘버타주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11개가 넘는 주에서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시동 잠금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건씩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이 계속해서 좀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음주 운전 사고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9살 배승아 양이 이 대낮에 음주 차량에 의해서 숨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제 다음 날인데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 경기도 하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분식집을 운영하며 배달을 하던 이제 40대 가장이 그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치여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1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이제 세 아들을 악착같이 키워내려고 열심히 일을 해온 가장인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음주운전 사고 정말 끊이지 않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피해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뭐 원칙적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시동 잠금 장치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뉴욕주는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농도 이상이 적발되면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유럽 연합 국가들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 금지 조치나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둘 중 하나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도입 이후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19% 정도 줄었고요. 캐나다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따라서 이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 있는 미국의 한 운전자는 시동 잠금 장치가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이 얼마나 끔찍했던 일인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은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건 벌써 2009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논의가 된 지는 우리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고 현재 이제 14년째인데
2009년에 처음 이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부족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 이제 끝내 이제 폐기됐고요.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또 21대 국회에도 시동 잠금 장치 관련 법안이 현재 5개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술도 사실 충분하다고 하고요. 한 250만 원 정도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통과가 지체된다고 이제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실태는 나날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주운전 현황, 심각성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님? 네, 통계를 좀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사고는 1만 4,894건으로 하루에 40건꼴로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총 206명이 사망했고 2만 3,653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2회 적발된 경우는 2020년 2만 8,347명, 2021년 2만 7,35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5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2020년 4,864명, 그리고 2021년 5,186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5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주가 정말 재범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관련 법안 발의한 의원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 내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 분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노웅래, 송기현, 박상혁 의원안은 그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임호선 의원이 낸 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결격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또 소병철 의원의 안을 보면요. 2회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결격 기간이 지나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후적 조치에 한계가 있고 사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현재 도입이 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도 어떤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처벌 수위를 좀 이제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 그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 원인을 두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참작해 법원이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감소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많이 해제됐다는 주장인데요. 일례로 그 지난해 9월 6일 충남 홍성군 홍부급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과거 6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이 고려돼서 징역 8월로 감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이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보면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로 적용하고요. 또 미네소타, 오하이오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에 특수 스티커,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고요. 그 결과로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10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후엔 동승자뿐 아니라 이제 차를 빌려주거나 술을 판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영국에서 음주 측정 거부에도 징역 6개월,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한 달치 급여가 물수됩니다. 이 밖에 중국은 음주운전으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대만은 지난해부터 10년 내 2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실 다른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좀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잠재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음주운전, 이젠 정말 근절돼야 되고요. 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면 관련 법안들 개정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서 음주운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